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디심리연구소 형아쌤입니다. 월간 형아쌤 21년 12월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저는 당신이 살았으면 해요 라는 주제고요. 본격적인 자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한 데에는요, 이 월간 영화쌤 매번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좀 듣고자 하는, 듣고 싶은 강의 주제를 선정을 받잖아요. 이렇게 선정을 받았을 때 자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좀 다뤄보고 싶었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했었던 강의이기 때문에 이번에 되게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번 주말을 꼴딱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이 스트리밍 강의 끝나고 나면은 주말이 끝나 있네. 아이 참.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으니까요. 네. 자, 이번 주제요. 사실 자살에 대한 주제는 조심스럽고 엄숙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 조심스럽고 엄숙해야 되지만요. 그게 자칫하다가는 뭔가 말하기도 힘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터부식, 금기식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터부식 금기시 되다 보면은요, 말하는 것 자체가 죄처럼 느껴져요. 잘못하는 것 같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내용을요, 죄악시하지도 않고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제 스탠스는 이렇게 될 거예요. 아, 당신은 지금 그런 상황이시군요. 이 정도의 태도요. 그렇게 담담하게 그리고 가끔씩은 유쾌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유쾌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조롱하거나 뭐 이러지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 유쾌함 속에 그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말에 존중을 담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47분, 아까는 50분을 넘겼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꽤나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자살 관련 내용에 이건 또 뭘까 하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저 월간 형아쌤, 형아쌤이 하는 강의는 다 챙겨본다 하는 네, 제 골수 팬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도 자살에 대한 강의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참고를 해야겠다 하면서 이 강의를 쓰는데 참고하려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는 내 주변에 자살 위험군 지인이 있다거나 내가 자살 위험군이거나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분들 전부 다 이 강의 일단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채팅에다가 그냥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채팅은요, 남들에 대한 공격 또는 그 섣부른 조언만 아니라면 제가 어거지로 막거나 차단하거나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로는 강의를 듣지만 여기 채팅창에서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 쭉 쓰면서 여러분들의 그 서로 간의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임하고 자비님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자해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기 커뮤니티 쪽에다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진짜 부탁이 있는데요. 강의 중간에 나가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으면은요, 여러분이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에 그 이벤트가 있잖아요. 예, 경품 추첨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자. 일단 이 내용은 좀 딱딱한 내용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이라는 사이트에서 보면은요, 이 여러 가지 자살에 관한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자살 현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게
25.7% 여기 25.7%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보고 그 한국 사람 중에 25%는 자살을 생각한다 이러시면 안 돼. 자, 이거는요. 10만 명당 몇 명이다 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살률이 인구수 10만 명당 25명, 25.7명이 지금 자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그 인구가 몇 명이죠? 100만, 1000만, 6천만, 7천만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25.7에다가 700을 하면은 2020년에 몇 분이 자살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보면 2011년도에는 31.7명이었고요. 10만 명당으로 했을 때. 자, 그리고 2020년에는 25.7명이네요. 10만 명당.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연간 사망자가 사실 그 한국에서 들이는 노력이 되게 크잖아요. 많잖아요. 그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는 이렇다 할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네, 그 왼쪽에 있는 통계는요. 2022년 성별 그리고 연령대별 자살 현황인데요. 자, 10대 때는 여기 파란색이 남자, 이 빨간색이 여자, 그리고 이게 그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종합인데요. 어, 이 10대 때는 남자랑 여자랑 비슷해. 근데 20대가 되면서 조금씩 남자 쪽이 좀 더 늘어나요. 여성에 비해서. 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성의 그 10만 명당 35.5명이 자살, 그리고 15.9명이 자살. 네, 이래서 도합으로 25.7명이 자살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인 거죠. 노인 자살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이 축축축축 치고 올라가죠. 네. 자, 이것만 봐도요, 남성의 자살률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네요. 2020년만 그랬냐? 그거 아니에요. 최근 5년간 성별 자살률 추이 보면은요, 네, 계속 남성이 좀 더 상위로 웃돌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뭐야. 그러면은, 남자가 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이 그래프를 너무 단순히 보신 거고요. 이 CDC, 한 번만 읽고, 그다음부터는 CDC라고 할게요.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얘기하면은 그 미국에 있는 질병 관리 또 질병 예방 본부 이런 건데요. 이 CDC에서 그 통계를 낸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미국에서 140만 건의 자살 관련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자살 성공, 그러니까 정말로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돌아가신 거를 보면은 140만 건 중에 47,500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이게 5% 정도 될까요? 네, 그래서 꽤 실제 자살 성공률이라고 하죠. 네, 자살을 시도했으면은 그 성공은 자살인 거니까. 이 자살 성공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면 자살 성공률이 높은 거는 남성이 맞아요. 근데 전반적인 자살 시도만 보면은요, 이 자살 시도에서는 여성이 오히려 더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시도는 여자가 더 높아요. 근데 자살로 실제 성공하는 사람은 남성이 더 높다는 거죠. 이걸 이 자살 쪽에서 얘기하는 젠더 패러독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살 시도를 할 때 약물 관련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다만 이 남성들은 그 좀 여성들보다腕력이나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정말 완전 자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까지 힘을 내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해서 막 그 질식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자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자살 시도에서는 여성들이 많으나 이 여성들은 그 시도만큼이나 자살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 이 자살률 통계에는 잡혀있지 않다. 남성은 시도 자체는 여성보다 많지 않으나 전반적인 그 성공률, 자살로 실제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남성과 여성만 있으니까요. 이 남성과 여성의 바깥에 있는 좀 그 다른 쪽에 있는 다양한 젠더들까지 같이 살펴보면은요. 흔히 LGBT라고 하죠. 네, 그 다른 쪽도 있지만, 네, 좀 통계
편의상 성소수자 LGBT라고 해보면 이 LGBT에 해당하는 이 청소년들은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이 자살 시도 그리고 자살률이 2배에서 7배까지 더 늘어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대신 이 2배에서 7배까지 늘어나는 이 통상의 확률이요, 한 명이라도 자신의 이런 그 성적인 정체성을 수용해주는 어른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자살률이 쭉 떨어져가지고 한 40%까지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 현대 사회에서 그 뭐 젠더 포비아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뭐 갑론을박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성소수자랑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담론들이 쌓이고, 그리고 그 담론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여가지고 어떤 이야기, 어떠한 그 단체가 되고 하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정치에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에 해당하는 그 소수자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도 어느 정도 일조가 되는구나, 그런 인식적인 부분에 변화를 우리가 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팅창으로 많은 분들이 그 고백 아닌 고백 해주고 계시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자, 또 통계로는요, 2019년에 자살 원인, 그러니까 자살 동기별 자살 현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가장 많은 게 경제생활 비관, 그러니까 경제생활 문제랑요, 그리고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그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육체적 질병 문제가 그 다음을 잇고 있고요. 여기에서의 자살 동기를 봤을 때 일단 경제생활 비관 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9.11 테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그 테러로 그 무너졌었던 사건인데요. 그건 전 지구적으로 커다란 이슈였던 매우 끔찍한 참사잖아요. 근데 이 9.11 테러 이후에요, 오히려 자살률이 감소 혹은 안정세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끔찍한 일이 일어났더라도 테러,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일 때는 오히려 자신의 이 자살률이나 이런 그 자살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다잡아지고 갖춰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요. 다만 이 9.11 테러 이후에도 감소하거나 안정세를 잡았던 이 자살률이 급증했을 때가 있으니, 그때가 어떤 때냐? 미국에 있었던 대공황 시기였다고요. 대공황이 뭐예요? 경제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막 이런 경제적으로 비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자살률은 급증을 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제생활과 관련되어서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마중물을 쥐어주는 거, 그게 그 사람을 그냥 뭐 배 조금 불리게 하고 맛있는 거 먹게 하고 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이 또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나라에 대공황은 없었지만 당장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IMF 때도 그때 자살 얘기 굉장히 흉흉하고 했었던 것만 보더라도요, 이 경제생활과 관련되어서 자살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신과적 문제도 역시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 우울증,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양극성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BPD, 이런 것들이 다 자살률을 높이는데 있었다고 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이 병이 있으면은 자살로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는데 이 회귀관계,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높았다. 그러니 이 병들이 자살을 높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어떠한 요인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있었고, 그래서 그 요인들을 우리가 알아내고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하겠지만요, 이 정신과적 문제 중에서 이 우울증 그리고 PTSD 이런 경우에는 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망감, 공허함, 이런 것들이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계속 휘몰아치면서 이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양극성 장애나 경계선 인격 장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 자살의 이유도 굉장히 다양한데 충동 그리고 기분의 그 오르락내리락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자살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질 남용 이런 것도 충동을 좀 더 불러일으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많은 정신건강 장애가 자살 생각이나 시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들이 많은 연구 결과로 남아 있는데요. 조지아 리젠트 대학이라는 곳에서 또 재미난 그 발견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을까? 라는 거를 궁금해하면서 이게 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자살을 높인다는 이것보다 조금 더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더 연관성이 있는 변수가 무엇이었느냐? 우울보다는 불면증, 그러니까 수면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게 더 컸다고 해요. 일반적인 그냥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우울증과 불면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군집을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봤더니 이 불면 중에서도요, 자면서 계속 악몽 꾸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악몽을 꾸는 경우에는요, 자살률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4배, 여성 같은 경우에는 3배가 더 높았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눈 뜨고 있는 세상도 희망이 없는데 잠자도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 도저히 어디라도 안주할 곳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악몽 또 수면에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좀 역기능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살률과 더 높은 연관이 있더라. 그저 우울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자살로 연결되는 건 아니더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언제까지 라이브 방송인지 알 수 있나요? 몇 시간 강의일까요? 했는데 네, 나나느님 어서 오시고요. 강의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는요, 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용해 주시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따로 컨텐츠로 만들어야겠어. 월간 영화씀 보는 방법 이래가지고 새로 리뉴얼 할 때가 됐어. 또 통계를 보도록 하죠. 지금도 박세현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해 주셨죠. 아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0세에서 9세까지는 자살률이 0.1%예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게 갑자기 10대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아니,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60분이잖아. 감사합니다. 60 처음이야. 와,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소년 자살은 10대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여기도 보면 지금 그 직업별 자살 현황 해가지고 다 뭐 91, 500, 1000 이렇게 하는데 학생, 가사, 무직 이거를 모두 합쳐가지고 거의 비율로는 50%가 넘어요. 4965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 CDC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에 10대 중 19%가 자살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10대가 어떤 때죠? 정체성을 함양하는 시기죠. 나는 누구일까? 근데 이렇게 나는 누구일까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이 정체를 밝혀나가는 이 정체성 시기 때에 내가 제대로 이 정체성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흔들린다면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이 세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내가 여기에서 어디에도 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그 허망감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게 되더라.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사실 이 사춘기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해가지고 중학생 정도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잡히잖아요. 전 중학교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중학교를 없애고 차라리 그 3년 동안 공부 좀 안 하면 어때?
공부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인성 함양이라든가 어떤 그 사회성 습득이라든가 이런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 하나의 인간으로서 얻어갈 수 있는 이런 걸 교육하는 인성 학원, 학당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 좀 안 하면 어때? 오히려 그 중학교 때 나는 누구인가를 좀 찾아가고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뭘 하는지 목표성을 잡을 수 있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가지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그 공부를 걸 바탕으로 무언가 만들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아닐까.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너무 어려운 거, 너무 고급 난이도, 평생 쓰지 않을 것들을 너무 많이 어,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수능이 이렇게까지 어려우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전 중학교를 없애자. 중학교를 없애고 인성학교를 만들자라는 아주 진보적인 생각, 아주 파괴적인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학교에 그 근무하고 계시는 거나 이런 분들, 우리들을 부정하는 거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그 중학교 때 제일 필요한 건 이 정체성에 좀 안정을 잡을 수 있는 걸 좀 필요로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대에 관련되어 있는 통계를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건 CDC 보고서 아니고요. 아, CDC 보고서 아니었지. 그 한국 생명 뭐였냐? 한국 생명존중 이건 아까 그 출처 거기 쪽 아니고 이 NVDRS 내셔널 바이올런스 데스 리포팅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미국 인구의 약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정말 방대하죠. 이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연간별 자살 특징, 월간별 자살 특징, 주간별 자살 특징, 그리고 시간별 자살 특징을 통계별로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연간별로는요. 18세 이상 남녀의 자살률은 3월부터 조금씩 상승하더라. 그래서 9월에 정점을 찍어요. 9월이 제 생일인데 참 9월에 정점을 찍고 12월에는 최저치로 떨어져요. 그러나 이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연령대에서는 여름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더라. 라는 게 그 통계적인 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간별로는요. 18세에서 64세까지 남자는 매월 첫째 주에 자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더라. 매월 첫째 주면 이제 그 월급 통장 비어 있는 거를 그 확인하는 때인데 그거 때문이려나요? 뭐 어쨌든 뭐 근데 여성한테는 딱히 이런 월간별 자살 특징은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주간별 자살 특징으로는요. 주 말보다는 주 초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럴 때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았고요. 특히 18세에서 64세의 남성한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또 시간별 자살 특징은요. 오후 시간대에 최고점에 도달을 했으며 전형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대랑 관련이 있었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살과 관련되어 가지고는요. 정말 많은 연구 그리고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본다고 해 보자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자살에 대한 사고 그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 보자고요. 한데 여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데? 당신이 얘기해봐요. 내가 왜 살아야 돼요? 저는 지금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당신이 저를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니 도대체 왜 그런지를 얘기해보세요. 라고 왜?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답을 한번 채팅창에다가 적어 주시겠나요? 여러분은 당신이 살았으면 해요 라는 말에 왜? 라는 질문이 돌아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건가요? 자, 박서연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는 건 저만인가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그 이유가 뭐냐고. 왜 산 사람이 살아야 되냐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래도 살아볼 만하지 않나 싶어요. 세상을 왜 살만해요? 살아있을 이유가 있나요? 힘들고 살아있어봤자 힘들기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고통이고 어렵고 이런 세상 굳이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질문을 듣고 바로 무언가가 나오지 않았다면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무언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박송희님이 얘기해 주시네요. 상담받을 때 기억이 나네요. 상담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자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쁜 것이라고요. 아하, 자살은 나쁜 건가요? 자살이 나쁜 건가요, 여러분? 여기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요, 자신있게 그 이유를 말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망설였다면, 여러분의 대답이 망설여졌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살이란 놈이 어떤 놈인지요. 자살이란 놈을 알아야 되는 이유, 자살이란 놈을 우리가 논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자살이라는 참 말하기도 불편하고 껄끄럽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도 채팅창을 보면 자살이 나쁜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자살이 왜 나쁘죠? 누구한테 나쁜 거예요? 라고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산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죽는 걸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 보시면서 하나씩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살을 금기시하는 이 풍토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자살에 관한 다양한 통계를 방금 나눠봤고요. 네, 이제는 자살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랑 징후, 그리고 살고자 하는, 그리고 살 자신이 없어 하는 사람들의 차이,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이런 거를 잠깐 내려놓고요. 저랑 함께 그냥 비어있는 곳에다가 새로운 무언가를 적듯이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살을 하는 이유랑 징후를 봐보도록